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요 상권별 신규 가맹점 개설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께 가맹본부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광고나 홍보를 하면 그 중에 창업자들이 그 광고나 홍보를 보고 가맹본부에 연락을 해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창업자를 뭐 가맹본부로 부르든 아니면 어디에서 만나든 해가지고 가맹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가맹계약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이제 광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들이나 광고비를 많이 쓰는 데들은 이렇게 문의 전화가 되게 많이 와서 가맹상담의 건수 또는 빈도가 많아지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창업 가맹점이 늘어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서는 가맹본부들이 광고비를 많이 평소보다 줄이게 된다고요. 광고비를 평소보다 많이 줄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왔던 이 빈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광고가 똑같이 이루어진다 해도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전화가 조금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비해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맹본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업 문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이따가 제가 2교시에 다시 그림 하나를 보여주겠지만 가맹본부에서는 이게 약간의 도미노 현상 같은 게 벌어집니다. 나는 광고비만을 좀 줄였을 뿐인데 가맹본부로 가맹 문의 전화가 잘 안 오니까 가맹상담 건수도 줄어들고 가맹점 개설 건수도 줄어들고 실제로 모든 면에서 일이 줄어들게 된다고요. 그러면 평소에 있었던 인력들이 다 필요 없게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의 CEO 입장에서만 보면 모든 직원들이 평소보다는 더 놀게 보일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어떻게든 막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좀 까다로운 가맹본부나 민감한 가맹본부 CEO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모두 다 놀게 보일 수도 있다고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 평소에 좀 일도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부드러운 소위 눈짓을 좀 보내줬던 직원들에게도 일 안 하게 느껴지면요. 강렬한 눈빛을 보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소위 눈치를 하는 겁니다. 너 왜 일 안 하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쏴해진다고요. 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이제 거의 모든 회사에서 벌어질 겁니다. 이때 제가 가맹본부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표를 지역별로 정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본사가 광고를 하면 광고를 전국적인 광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문의가 올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국에 대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문의가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부산서 연락이 오면 부산으로도 달려가고 대구에서 연락이 오면 대구로 달려가고 광주에서 연락이 오면 광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 방식을 접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빈도가 줄어드니까 내가 광고비를 줄였으니까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좀 다른 개념을 달리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맹점이 생기면 좋겠다. 우리는 인천 지역에 가맹점을 하나 내야 되겠다. 우리는 부천 지역에 가맹점을 하나 내야 되겠다. 우리는 수원 지역에 가맹점을 하나 내는 게 좋겠다. 서울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성북구 지역에 가맹점이 없으니까 성북구에 가맹점을 좀 내야 되겠다. 도봉구에 가맹점이 없으니까 도봉구에 가맹점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뭔가 목표라는 개념을 달리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화면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요 상권 단위로 가맹점을 개설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설정한 상권에서 가맹점을 개설하는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이전과는 일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는 전국적인 광고를 한 다음에 그 광고를 보고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문의가 오면 상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우리는 인천 지역에 유독 가맹점이 없으니
우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인천 지역에서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자라고 한다면 광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냐면 인천 지역에다 광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에다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인천 지역에다 광고를 하는 건 비용을 조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한 달에 그래도 5천만 원을 썼으면 한 달에 5천만 원을 쓸 거기 때문에 전국 단위 광고를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가맹점 모집 실적이 안 나오니까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야 광고비 좀 줄여 그랬단 말이에요. 광고비를 1,000만 원 이내로 줄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5천만 원 쓰던 회사가 1,000만 원까지 광고비를 줄였는데 이 돈을 이전처럼 전국 단위로 그냥 평범하게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광고 효과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요령이 필요한데요. 전국 광고를 그냥 그대로 하기보다는 광고비를 몇 분의 몇으로 줄였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예를 들면 인천 지역에 한 500만 원 쓰고 나머지 예를 들면 남아있는 500만 원 예산을 예를 들면 수원에다 100만 원 쓰고 부천에다 100만 원 쓰고 안양에다 100만 원 쓰고 안산에다 100만 원을 쓰면 1,000만 원도 꽤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것인데 가맹본부들이 그런 계획을 못 세우면 그냥 5천만 원을 1,000만 원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전과 같이 키워드 광고를 하고 페이스북 광고를 하고 그냥 일반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업무의 양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든다고요. 광고 파트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돈을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쓰지 못하는 시기에는 지역 단위로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지역 단위로 가맹점 개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 단위로 가맹점 모집에 대한 목표를 바꾸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냐면 설령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요.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생긴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원 지역에 가맹점이 없으니까 우리는 수원 지역의 가맹점을 어떻게든 내보자라고 했을 때 광고를 하더라도 수원 지역에만 한정해서 광고를 할 거기 때문에 광고비를 10분의 1만 쓰더라도 의미 있게 지출할 수가 있는 거지만 설령 그 정도의 광고비도 우리는 안 쓰는 방법을 만약에 오너가 CEO가 그 정도 광고비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면 가맹점 모집 담당자로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수원 지역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광고비를 따로 쓸 수 없으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된다고요. 소위 여러분이 보통 이야기하는 업종 변경 방식, 경쟁업체를 우리 브랜드로 넘어오게 하든 프랜차이즈가 아닌 업종이 프랜차이즈로 넘어오게 하든 아니면 요즘 초수금이 뛰어가는 업종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더 힘든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 더 힘든 업종들을 우리 브랜드로 넘어오게 하든 뭔가 이런 방법을 쓰면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면서 하는 방법들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듯이 이걸 저희는 주요 상권별 신규 가맹점 개설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쓰면 여러분들의 일이 훨씬 작아지면서 일이 적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의 범위가 소위 경우의 수가 작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그동안의 가맹본부들은 사실상 거의 손을 못 댔던 영역이라고 보면 이런 방법들을 앞으로는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지속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과거에 우리 사장이, 그러니까 소위 내가 근무했던 회사는 광고비를 꽤 많이 쓰던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회사에서 광고비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광고비가 줄어드니까 실적이 당장 안 나오겠죠? 다만 제가 거기에 실적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좀 받았었는데 실적이 절반 이하로 또는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내 인센티브도 완전히 줄어들고 결국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 회사에서는 정답이 없다고 판단하고 또 다른 회사를 찾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회사가 봐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뭔가 실적이 안 나와서 내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새로운 실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벗어나는 건 결국은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한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색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단위로 여러분이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되게 재미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 저희 회사가 최근에 프랜차이즈 입점 컨설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렇게 선보였어요. 뭐냐면 프랜차이즈 입점 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이 공실이 있으니까 그 공실에 괜찮은 브랜드 하나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건물주가 가맹본부에 연락해서 내 건물에 이런 주소인데 니네 여기에 들어와라 그런다고 해서 가맹본부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맹본부들은 그 일이 엄두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보통 이제 저희 창경 같은 데가 가맹본부들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한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한다고요. 작년까지 건물주가 저희한테 이런 연락을 해오면 저희가 그냥 이거는 우리한테 전화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가맹본부를 여러 군데를 접촉해보고 가맹본부가 별로 시큰둥해도 찾아가서 정말로 그 브랜드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건물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이 정도로 조언하고 끝났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런 건물주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맹본부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저는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떤 건물주가 저희한테 그렇게 문의를 해오잖아요. 우리 건물은 어디에 있다. 1층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 꽤 괜찮은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나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건물을 먼저 분석을 해요. 소위 말해서 상권 입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권 입지 분석을 해서 그 건물 1층에 카페가 괜찮을 건지 적합한 업종일 건지 아닐 건지를 판단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카페가 그 건물에 들어가도 괜찮겠다고 판단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카페들 중에 그 건물에 들어갈 만한 요건이 될 만한 브랜드를 찾아요. 근데 그 브랜드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서너 개에서 대여섯 개를 찾는다고요. 그리고 가맹본부에게 연락을 해요. 뭐라고 연락을 하냐면 자 이런 건물이 하나 있다. 여기에 가맹점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가맹본부들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창업자가 있냐고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 건물에 당신들 브랜드가 입점하기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검증이 끝나면 그리고 그 검증이 저희도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창업자는 우리가 찾을 테니까 그 부분 신경 쓰지 마라. 창업자는 창업경영신문이 찾을 테니까 가맹본부는 와서 그 매장이 돌아갈 수 있겠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검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창업자를 찾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가맹본부에서 어떤 건물에 우리 가맹점 자리로 적합하다라고 검증이 됐다라는 상태에서 창업자를 찾는 행위는요. 철저하게 지역 타겟팅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 건물이 수원에 있었다 또는 수원시 영통구에 있었다 그럼 우리가 창업자를 어디서 찾겠어요? 가급적이면 수원시 영통구에서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맹본부가 특정 지역에서만 창업자를 찾는 행위가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저희 창업경영신문은 이미 그 개념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수원시 영통구에 소위 이디야에 적합한 건물이 하나 의뢰가 들어왔고 저희는 그 건물에 이디야가 충분히 들어가는 게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소위 수원시 영통구에서 이디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소위 그 건물에서 창업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업자를 찾아 나선다는 것인데요. 이 방법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도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맹점이 수원에는 유독 없는데 수원 지역에서 우선 우리 가맹점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창업자를 수원에서 창업하기를 원하는 창업자를 찾아야 된다. 그 수원에서 우리 브랜드 창업을 원하는 사람을 찾는 행위는 지금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프랜차이즈 입점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창업자를 찾는 방법이나 가맹본부에서 소위 그 지역에서 우리 브랜드로 창업할 사람을 찾는 행위나 방법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방법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지역 타겟팅 광고를 하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전단이라고 하는 광고 방법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모바일 소위 광고를 하든 아니면 뭐 GDN 광고나 TG 광고를 지역 단위로 타겟팅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만 광고를 하든 뭔가 철저하게 그 지역에 있는 창업자를 찾아 나설 것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가맹본부들은 이런 방식으로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쓰면 꽤 넉넉한 돈이었고 예를 들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쓰면 소위 가맹점 모집 담당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예산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 실망스러운 예산조차도 특정한 지역으로 타겟팅을 해서 광고비가 집행이 되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광고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역 단위로 창업자를 찾아 나서는 그런 방식의 가맹점 모집 방법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창업경영신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방식으로 상당 부분 방향을 전환을 했지만 아직 가맹본부들은 그런 방법은 염두조차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론을 되게 길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모집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맨 처음에 소위 통신사가 특정 가맹본부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방법으로서의 소위 광고 상품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코로나 시대는 어쨌든 과거처럼 창업 설명회를 못하고 과거처럼 창업 교육을 못하고 과거처럼 창업 박람회를 못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 시대에 맞는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가맹점 모집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있더라. 그냥 단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박람회 복원될 것이고 다시 창업 설명회 하게 될 것이고 이전처럼 창업시장의 활성화가 되겠지.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IMF 때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가맹본부들이 더 재미를 봤었다라는 말을 지금으로 전환해가지고요. 이번에도 힘들어지니까 가맹본부들은 혹시라도 더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는 가맹본부들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폐업자들이 많아지고 퇴직자들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창업자들이 절대 그 숫자로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옆에서 자영업자들이 눈에 띄게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과거 IMF 때와 지금의 상황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든지 방법을 달리해서 코로나 시대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금까지는 오로지 전국 광고비를 얼마 책정하고 그걸 가지고 소위 여러분 관심이 뭐였냐면 어떤 방법으로 광고할까? 페이스북을 쓸까? 키워드를 쓸까? PPL을 할까? 신문 광고를 할까? 온라인을 할까? 이런 방법으로 자꾸 광고 방법에만 의존을 해왔다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할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소위 내가 이전에 썼던 광고 방법을 어떻게 방법을 달리해서 써야 될까?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실제로 광고비로만 승부를 할 게 아니라 지역 단위로 여러분의 목표가 바뀌게 되면 대한민국 전역이 아니라 수원시, 인천시, 성남, 고양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목표하는 지역이
훨씬 더 구체화되고 좁아지면 그때는 광고라는 방법이 다 달라지겠지만 여러분의 있는 직원들,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서 소위 영업하는 방법, 전단지를 뿌리는 방법, DM을 발송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변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가맹본부들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